제 소개를 먼저 잠시 드릴게요. 제 꿈은 자기계발 전문가입니다. 근데 강마에 기억나시죠? 강마이를 보면서 이름을 멋지게 바꿔봐야겠다 해서 드림마이로 제가 바꿨습니다. 인간이 돌도끼를 들고 짐승을 쫓아다니던 인간이 현대 문명이 가능했던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도구에 담아서 그게 나한테 영감을 주고 자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구를 중요시하고 오늘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얽히고 설키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개발한 지 5년 만에 대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걸 융합을 하고 조합을 해내니까. 근데 보편적인 99%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누군가가 주는 지혜들 아니면 미래의 내 꿈들이 같이 버무려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런 얘기 드립니다. 나한테 절대적인 창조적인 영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얽히고 설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 체계,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땅끝마을 촌놈입니다. 아시아나 차장 달았을 때 플랜카드 붙인다 해가지고요. 제가 많이 늘어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밑에는 결혼기념일입니다. 희한하죠? 처갓집에서 5.16을 하길래 내 인생은 혁명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죽을 날도 5.16으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수명을 연장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죠. 내가 나한테 약속했던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항상 나는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꿈에다 기한을 더해야 목표화가 된답니다. 우린 꿈을 이루어진다고 월드컵 때 열심히 외치다가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정동진에 가서 꿈 얘기하다가 돌아오면서 길이 막히면 뭐라 하죠? 미친놈들 집에는 처박혀 있지 이러면서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해 또 가서 또 외치고 있죠. 이런 꿈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죠. 박지성이 꿈을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70억 받을 때 땡전 한 번 준 적 있어요? 그 안에 우리 꿈이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꿈은 사전에 이 단어가 실리기를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문득 과거에는 평범했는데 문득 창조적이고 기발한 영감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능력인 거죠. 제가 표지에 그런 문구를 해놨던 거는 제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온 세상의 여자가 다 제 애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구에 빠졌을 때는 천정의 당구공이 굴러다니는 걸 느낍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꿈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 현상만 만들 수 있으면 나도 절대적인 영감들은 만들어지는 거더라. 그 단어를 만든 거고요. 오늘은 그 절대 영감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모두가 성공과 행복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런 갭들이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으면 꿈을 위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간 투자가 됐을 건데 안 돼 있는 현재를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대기업에 제가 다녀보니까요. 꿈을 찾았는데 거기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이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노력 투자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능의 갭이 있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고3 때 짝꿍이 서울법대 가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고3 때 대학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일요일만 되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퍼펙트하게 나와요. 그때 아마 목사님 딸하고 연애하고 있었나 봐. 나중에 그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내일 모레 대학 시험인데 일요일날 사라지고 없다는 건. 근데 시험만 보면 퍼펙트하게 나옵니다. 불가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저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면 나폴레옹이 센텔레나에서 40대에 요절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강제하고 살고 있죠. 그때 저는 불가능이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절대 영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야를 좁혀서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 개인적으로는 꿈이고 회사에서는 업무 목표를 좁혀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 수 있다면 나한테도 그 분야에 대한 후천적인 천재성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스타킹에 보시면 출연자의 50%는요, 선천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연자의 반 정도는요, 장애가 있고 지능이 떨어지는데 한 분야의 천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감상만 하죠.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지. 근데 저는 누구든지 방법과 도구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아시죠? 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그죠? 유레카라고도 하죠. 모든 사람한테 깨달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간헐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창조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한경희 씨가 쓴 스팀 청소기에 대한 책을 보니까 내 얘기가 나와요. 뜨거운 열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싶다는 이게 원시 아이디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떠오른 상태에서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바로 만들어질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원시 아이디어 상태에서 부가적인 아이디어들이 살이 붙고 붙어야, 예를 들면 재료는 뭘로 할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뭘로 할까?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붙어야 이게 완제품이 되거나 업무가 개선이 되는데 우리는 원시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면 창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고민은 이러한 깨달음들을 일상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꿈과 목표에 몰입하다 보면, 완전 나를 몰입하다 보면 후천적인 천재성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내 꿈을 향한 지름길들을 끊임없이 알려줘서 빨리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주변에요, 오로지 대기업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에 의해서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경험이 올 때마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분출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여기다 붙인 이름이 절대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강의를 하면 오랜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책의 내용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과거를 되새김해보는 거고요. 현재의 나를 되새김하는 거고 미래의 나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존재 이유를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 우리는 꿈이 뭐냐 그러면 여기만 얘기합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될 거야. 아시아나 직원이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오작교라는 거죠. 이걸 향해 가는. 그래서 여기는 내 인생의 목표고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 전략이 필요할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올해 나는 뭘 할까를 내가 텍스트 구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들을 제 삶에 이렇게 비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액자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도구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이걸 맨날 보고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근데 바쁜 일상 중에 내가 문득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메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머리 아프죠? 저의 모든 사고를 여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여기는 비워놓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별표 0순위,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여기에 세븐 헤빗의 중요도, 긴급도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싶고 행동을 바꾸고 싶은 것들을 강령이라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특허내고 싶은 아이디어, 업무 개선 아이디어, 책을 쓰고 싶은 것, 강의를 하고 싶은 것 떠오르면 적어놓습니다. 떠오르면 적어놓습니다. 여기서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성장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읽고 싶은 책 이런 건 다 적어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의 비전, 메모, 독서, 인연이라는 씨앗을 도구에 의해서 내 삶의 일상의 시공간의 빛의 상상 저 상태에 내가 머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직감적인 영감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요, 개인 차원에서 제가 한 5년 빨리 나왔습니다. 천직을 발견해서 회사에서 연수까지 했었고요. 천직을 발견하고 회사에서 준비하고 스스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좀 이따 사례를 좀 쭉 보여드릴게요. 이 절대영감 프로젝트 사례들을. 많은 창조적인 프로젝트들을 떠올려서 실행을 했었고, 발견한 것도 창조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보조 아이디어들이 계속 저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나눔에 대한 것들도 되게 많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